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절벽이 다가오고 있죠. 절벽이 다가오다. 예, 마치 섬찟하네요. 말 그대로 전세 계약이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란 말은 전세 세입자가 귀하다. 즉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천만 하여도 뭐 급등하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그렇죠. 세입자들은 막 증가되는데 전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2021년도 11월 달 들어서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눈이 내리는 이러한 시점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전세 매물은 있는데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올해 초랑 굉장히 전세 시장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먼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현황입니다. 작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전세 월세 거래량인데요. 작년 1월 달에 보니까 16,468건, 2월 달에는 19,952건이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된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19,344건, 8월 달에는 15,879건,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도 꾸준하게 16,000여 건 정도가 이처럼 전세 월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임대차 3법 이후로 시행 이후에도 꾸준하게 15,000건에서 16,000건 정도가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초만 하여도 1월 달에 15,991건, 2월 달에 14,000여 건, 3월 달에도 16,000여 건, 4월 달에도 15,000여 건, 이 정도로 꾸준하게 한 15,000여 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꾸준하게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9월 달에는 11,105건, 10월 달에는 11,754건으로 15,000에서 16,000건 정도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11,000 단위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다. 뭐 급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가요 11월 16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벌써 11월 16일. 그래요. 11월 달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다는 얘기인데요. 11월 현재까지의 거래량이 2,510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래요. 이거는 뭐 매매 거래량도 아니라 이건 뭐 전세 월세 거래량도 이처럼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거래량이 뭐 팍팍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뭐 간단하게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올해 초 3월달 기사 내용입니다. 이거는 11월 달 기사가 아니에요. 올해 초 3월 달부터 전세가 안 나가요. 슬슬 쌓이는 전세 매물. 그래요. 이러한 증상이 뭐 지금 당장의 얘기가 아니라 올해 3월 달부터 이러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와서는 5천만 원을 내려도 전세가 안 나가요. 수요, 여기서 말하는 수요라는 것은 전세 수요가 되겠죠? 전세 수요 급감에 전세 절벽이 왔다는 거예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에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등등 해서 아무튼 나온 전세가 있는데 여태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동네에 나오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서서히.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 거래 지수인데 2021년 올해 1월 달에는 전세 거래 지수가 18.9였는데 2021년 11월 달 현재는 9.8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1월 달에 18.9, 11월 달에는 9.8. 앞에 1이 하나 빠졌네.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세 거래 지수를 뭐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수가 10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10 이상이면 전세가 강하다. 세입자들이 전세집을 많이 구하러 돌아다닌다. 따라서 집주인들이 유리하다. 집주인들이 유리하니까 전세금을 올려받는다. 언제? 전세 거래 지수가 10 이상이면 집주인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세 거래 지수가 10 이하라면 11월 달은 9.8이니까 지금 10 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세가 10 이하이면 전세가 약하다?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그러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까 전세 가격을 하락시킨다. 왜냐하면 서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세입자한테 돈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넣어야 되니까. 따라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1월 달에는 서울 전세 거래 지수가 10 이하로 이처럼 떨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KB국민은행 리본의 지역별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인데 어때요, 여러분? 이 표를 딱 봐도 수도권 5대 광역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우상향. 우리는 뭐 맨날 그냥 우상향 그렇죠? 우상향인데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이제 주간 변동률이 우하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처럼 전세 가격이 주간 변동률이 우하향되고 언론에서도 전세가 안 나간다. 그러한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이유 딱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다. 뭘 어렵게 생각해. 쉬운 거에서 답을 찾아야죠. 맞아요. 그동안 전세 금액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쉬는 타이밍이다. 쉬었다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쉬었다가 꺾여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 자금 대출 제한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전세금은 집주인이 뭐 올려달라고 한다면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오른 전세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야. 집주인이 그냥 막 매다고 올려달라고 해도 세입자들은 계속 그 집에 거주해야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니까 막 받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급등을 해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금이 급등하니 아파트 매매금도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이제사 정부가 금융규제라고 그러죠. 금융규제에서 뭐 LTV, DTI, DSR 규제하면서 플러스 전세자금, 왜냐하면 갭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딱 해보니까 이제 숨이 막히는 거야. 집주인의 전세금을 매도 올려달라는데 그동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오른 전세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뭐가 증가됩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세입자는 전세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세입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전세기간 만기 됐는데요. 집 빼드릴게요. 저 이사 갈게요. 그동안 전세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따라서 집주인들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 동네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는 겁니다. 전세를 내놓는다. 전세 수요와 공급법 중에서 공급이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전세집을 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 상승세가 멈춰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전세금을 낮추던가 아니면 뭐 집을 내놓던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결국 집주인들의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죠. 전세 거래 감소가 이루어지고 전세금은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전세금의 하락은 또다시 집값까지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즘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을 봐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고요. 하락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봐도 상승폭이 이 정도로 축소되고 있고 이제 좀 지나면 0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동안 전세금 상승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전세금의 하락이 집값을 끌어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